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아시아 청년들의 열악한 노동 현실을 짚어봤는데요. 시선을 안으로 돌려보면 우리 사회 청년들의 노동 환경 또한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24살 청년 김용균 씨가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석탄을 옮기는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습니다. 김용균 씨는 당시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였죠. 그래서 오늘 스튜디오에는 가슴 아프게 아들을 잃은 뒤 이런 죽음이 반복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서 싸우고 계신 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힘든 걸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드님이 세상을 떠난 지 한 반년 넘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지내시는지 좀 근황이 궁금합니다. 그냥 다른 유가족들처럼 예. 그냥 애 생각하면서 예. 애가 남겨진 숙제도 있고 예. 어떻게 부모가 걸어가야 될지 그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사고 직후에 아드님의 그 죽음에 대해서 억울한 죽음이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 억울한 죽음이라는 표현 속에는 이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뭐 이런 뜻일까요? 예, 용균이 죽기 이전에 12명의 사고로 죽은 사람들이 12명이나 되는데 예. 그 사람들이 정말 근로감독이 제대로 됐더라면 예. 우리 용균이 죽음은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하청에서 제가 빈소에 갔을 때 예. 그 사람들이 용균이가 잘못해서 죽은 걸로 저한테 얘기를 해서 처음에. 예, 처음에.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뿐만 아니고 다른 그 현장 동료들한테 예. 물어봤습니다. 용균이가 가지 말라는 곳을 가서 그렇게 했냐고 물어보니까 예. 그 원청 그 발전소 하청 쪽에서. 예, 발전소 쪽에서 네. 가지 말라는 곳을 갖고 하지 말라는 일을 해서 사고가 났다고 예. 얘기를 해갖고 저는 그 동료들한테 다시 물었습니다. 예. 그랬더니 그럴 땐 무조건 가서 해야 된다고 지시를 받는다고 얘기를 예. 해서 완전 상반된 얘기를 들어서 그 용균이가 죽음이 잘못된 거구나. 예. 예,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는 거구나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좀 밝혀보겠다는 예. 뜻을 세우신 거고요. 그리고 현장에 갔을 때는 현장이 너무 그 70년대 탄광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혼자서 그 많은 낙탄을 처리하고 예. 그 현장 상태가 너무 나빠서 정말 우리나라에 이런 곳이 있는지를 정말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예, 그런 말씀도 하신 거 기억나는데 우리 아들이 이런 데서 일했구나, 몹시 안타까워 하신 말씀도 기억이 나네요. 정말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현장이었습니다. 애 죽음 상태도 저한테는 정말 너무 끔찍하게 죽었기 때문에 네. 그게 크게 한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4월에 단체가 만들어졌잖아요.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석탄 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예. 진상규명위원회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출범을 해서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겠거니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조사가 중단되기도 했었죠. 예, 그 중단된 이유는 사측에서 그 우리가 진조위가 출범을 하면서 설문지를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런 것을 원청에서 먼저 뜯어보고 모범 답안으로 다 뿌렸습니다. 현장에 뿌려서 제대로 조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했고 또 현장에서는 방해한 거 아닙니까? 예, 현장에서는 또 제가 갔을 때랑 너무 다르게 그때는 정말 뿌옇고 먼지로 다 쌓여져 있었는데 그랬던 현장 진조위 사진을 봤어요. 지금은 깨끗하고
빛이 날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어떤 환경에서 일을 했는지 그것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같은 조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한테는 모범 답안을 줘서 설문조사에 이렇게 적어내면 된다라고 조사 결과를 왜곡하고 또 당시 환경과 너무나 다르게 바꿔놓고 예. 그랬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상태에선 조사를 못한다 해서 중단이 됐던 거고 예. 지금은 다시 재개가 됐습니까? 지금 재개가 됐습니다. 네. 우리가 총리로 같이 총리하고 같이 네.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이런 상태로 우리가 못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분한테 네.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이낙연 총리 말씀하신 거죠. 예. 그분이 이제 예, 천천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분이 이제 그 현장에서 네. 그 공장 그 네. 사장들한테 이제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조사 방해하지 말아라. 예, 예. 지시를 예. 내렸어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 만나셨을 때 예, 대통령도 확실하게 이 죽음의 진상을 밝히고 억울한 죽음이 더 이상 없도록 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리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사하는 것도 예. 정말 조사를 제대로 해야지 우리 제 원래 바람 예.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이 예. 되는 거고 예. 또 거기에 따른 이제 재발 방지 대책이 그렇죠. 되는 예. 거니까 정말 대통령님 말씀대로 저희도 바람이 똑같습니다. 예. 진상조사위는 활동 기한이 언제까지 딱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7월 말까지로 7월 말까지. 예. 근데 한동안 그 문제 때문에 조사를 왜곡하는 그 문제 때문에 중단이 됐다면 더 연장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연장이 돼서 제대로 또 조사가 이루어져야죠. 그 7월 말까지 충분히 진상조사가 된다면 모르겠지만 예. 그리고 그 7월 말까지는 얘기는 했는데 네. 그게 부족하다면 더 연장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랬군요. 예. 예. 영규 씨 사고를 계기로 해서 작년 12월 말이죠. 국회에서 예. 이른바 김용균법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시행령도 입법 예고가 된 상태예요. 근데 김용균법에 정작 김용균이 없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 왜 그런 겁니까? 지금 그 법안이 너무 협소하게 통과가 돼갖고 네. 용균이가 또 다른 용균이들이 죽음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이 그러니까 위험의 법안이. 외주화를 예. 막는 법인데 예, 용균이가 용균이로 인해서 통과가 된 건데 네. 용균이의 죽음을 막지 못하는 법이에요. 구의역 긴금도 막을 수 예. 없고 이런 위험의 외주화를 예. 절대 막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법이 지나치게 느슨하고 충분하지 못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리고 산업법 통과할 때는 제가 네. 그 법안에 하위령에 그 중대재해를 일으켰을 때는 네. 그 처벌 강화가 되어 있었는데 그게 다 빠져 있어서 네. 정말 실망이 컸습니다. 네. 그런 법들이 있어야지만 네. 기업들이 사람 생명을 더 중요시하게끔 안전 대책이 그렇죠. 세워진다고 예. 생각됩니다. 사람을 비용 문제로 보지 않고 사람을 온전히 사람으로 예. 보는 그런 속에서의 노동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예.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 위험의 외주화 부분에서 이제 어떤 업무를 비정규직 하청업체에 맡기지 못한다. 거기에서 발전소가 빠져버리지 않았나요? 예, 발전소도 빠져 있고 네. 너무 그게 협소해서 이게 예. 저는 김용균을 2번, 3번 죽인다고 생각됩니다. 그 법에 김용균이란 이름을 써서는 안 된다. 예, 예. 이 법이 제대로 그 산업안전보건법은 우리나라에 정말 위험한 장소는 다 예.
죽지 않게끔 안전 대책이 세워지는 법안이 로 되어 있어야지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살 수 있는 그 이름만큼 정말 그 못 따라가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를 포함해서 산재 피해자 가족분들이 최근에 단체를 하나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산업재해 피해 가족 네트워크 다시는 이라는 이름인데요. 어떤 분들이 모이셨어요? 이분들은 용균이 죽기 이전에 네. 먼저 산재를 당하고 네. 그 아픔을 겪으신 분들입니다. 용균이가 죽기 전에 자기네들이 제대로 싸웠다면 네. 막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것이 있었는데 네. 그렇지 못해서 많이 미안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네. 용균이 죽고 난 다음에 저희 그 태안 쪽 그쪽으로도 인사로 오시고 네. 위안을 주셨는데 그래서 저는 또 지금 제가 하는 활동이 또 다른 유가족들 생기면 또 네. 그분들 저도 찾아뵙고 있습니다. 비슷한 아픔을 가진 분들끼리 연대하고 또 법도 바꾸기 위해서 싸우고 이런 활동을 하시는 거죠? 예, 그 저희가 정말 그 이런 상태에서 산업재해를 막지 못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만들려고 지금 네. 하고 있는데 유가족들 다 이제 모여서 네. 힘있게 하기 위해서 뭉치고 있습니다. 모임 이름이 다시는 예. 줄여서 다시는이라고 하던데 그 뜻이 굉장히 깊은 것 같아요. 어떤 우리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네.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네. 그 죽은 사람들도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유가족들은 살아 있어도 그때 그 시절에 그때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아픔이 너무 크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예 그러기 때문에 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예. 우리가 얼마나 힘을 합쳐서 네.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어머니 보면서도 참 새삼 그 말이 생각이 나는데요. 어머니들은 힘이 참 세다. 이렇게 꾸준히 싸우실 수 있는 힘, 그 동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용균이의 죽음이 누명을 씌웠고 처음에 네. 누명 씌웠고 그 다음에 현장 상태를 보고 기가 막혔고 예. 또 우리 아들 죽음 상태가 너무 처참해서 그게 다 하나로 남았습니다. 예. 거기에서 머물렀더라면 정말 저는 그냥 용균이 그냥 혼자 가슴 아리하면서 살 수도 있었는데 예. 그게 아니고 구조적으로 나라에서 만들어서 사람들이 많은 목숨을 잃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예. 그것까지 정말 제가 엄청 놀랐습니다. 한 해에 2,400명이 죽는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한 달에 200명이 그렇게 낙엽처럼 목숨이 떨어지고 건설 현장에서 떨어지고 큰 공장에서 사고를 당하고 그런 예, 거죠. 사회 여기저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네. 다 이렇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머니 말씀대로 용균 씨를 오래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사람이었는지, 용균 씨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용균이는 뭐 그냥 팔불출이라고 그냥 용균이는 착했고 성실했고 알아서 공부도 하는 스타일이었고 뭐 어디 나무랄 데가 없는 제가 살면서 회초리를 한 번 딱 댄 적이 있는데 예. 그거는 이제 할아버지 무릎에 앉으면서 수염을 건드려서 제가 손바닥을 딱 한 번 내리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파리채로 오랬는데 파리채 안에 쇳덩어리가 있는지는 아이고. 모르고 그때 한 번 딱 한 차례를 때렸는데 애가 펄쩍펄쩍 뛰더라고요. 그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또
애한테 회초리를 대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예. 생각했습니다. 그랬군요. 예. 그리고 애가 착해서 그 혼날 짓을 안 합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당당하게 자기 주장을 할 줄 아는 예, 청년이었잖아요. 예, 네, 저는 아직도 그 사진이 기억이 나는데 저는 비정규직 노동자 누구입니다. 대통령님 만나고 싶습니다. 뭐. 제가 여태까지 교육을 하면서 애가 이런 사회가 있는지 저도 몰랐고 애도 몰랐고 그러니까 예. 걔는 이제 똑바른 것만 보이는 겁니다. 네, 애가 뭐 다른 애들처럼 영악하고 좀 힘들면 좀 조금 덜 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자기 맡은 바 충실히 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책임감이 굉장히 강했고요. 예. 그리고 또 제가 또 저도 비정규직 노동자였었습니다. 네. 근데 그 제가 회사 갔다 오면서 일 열심히 하는 것만 맨날 보여줬습니다. 네. 저도 그래서 애가 저를 닮아서 그렇게 꾀부리지 않고 일을 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네. 지금 용균 씨가 이렇게 열심히 싸우는, 앞장서서 싸우는 어머니 보면 뭐라고 할까요? 용균이한테 제가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용균아, 너는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냐? 네가 보는 엄마는 어떤 엄마냐? 네. 그 물었습니다. 애가 살면서 닮고 싶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어떤 찬사보다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요. 아유, 힘든 걸음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시는 활동 저희도 한겨레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보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